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는 시장이 소폭 올라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추이를 길게 보면 크게 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또 크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크게 떨어지는데 반등할 때는 좀 속 시원한 반등이 없어서 전형적인 좀 하락장이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은 0.2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하락세가 코스피 1%, 코스닥 2% 넘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 요즘 그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그대로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조선, 방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실적이 엄청나게 좀 잘 나왔던 현대일렉트릭과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로 오늘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모양새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2천억 팔았고 코스닥 1,8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2,400억씩 그리고 2,400억, 1,200억 이렇게 코스닥 양시장에서 샀고요. 기관은 이렇게 좀 중간에는 좀 사는 듯 하더니 도로 매도를 해서 오늘 수급은 큰 특징이 좀 없었습니다. 오늘 뭐 대만은 2.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만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 IT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는 국내 IT의 반등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순매수를 해서 1% 상승해서 끝났는데 하이닉스는 1,400억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해서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운수 장비 섹터인데 여기는 이제 방산주, 뭐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들,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등등이 좋았고요.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도 거의 4%, 3%씩 상승을 했는데 뭐 자동차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인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오늘 IBK증권에서 원가 부담이 조금 2분기에는 완화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좋게 했습니다. 밀 가격이나 원당 가격이 전년 대비 한 10%대 정도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음식료 업종 전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농심, 롯데웰푸드, 사조대림, 삼양식품, 빙그레, 동원 F&B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을 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일 많이 올랐던 건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이 둘 다 18% 정도 급등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원전선 비슷한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 다 같이 좀 상승을 했고 같은 업종이지만 이제 SKI 테크놀로지,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LNF, 삼성 SDI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늘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일렉트릭 실적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공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9,170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8,300억이었으니까 컨센 대비 훨씬 더 잘 나왔죠. 한 900억 가까이 더 잘 나왔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0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257%나 급증하는 모습을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1,200억밖에 안 됐는데 한 900억 정도 또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 컨센 대비 70% 상회했으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하는 실적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일으킬 만했죠. 특히나 놀라웠던 건 이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2분기 매출 9,170억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2,100억이면 이 영업이익률이 23%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 추이가 과거에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면 23년도 2분기에는 9%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 분기는 12%, 그 다음 15%, 16% 이렇게 1분기까지만 해도 16%였는데 이번 분기에 갑자기 23%로 껑충 뛰는 실적을 발표를 해서 18%나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서는 이제 AI 산업 확장과 전기화 추세로 전력기기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건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동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좀 급락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그동안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5%대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8%대 하락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5%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SM 주가 이 시세 조정 혐의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좀 방해했다라는 혐의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카카오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조금 사업 차질 우려가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이 초거대 AI 모델 코 GPT 2.0 요거 발표 예정이었는데요. 이 AI 관련된 사업도 지금 발표 시점이 좀 늦어지는 중인데 이런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서 더더군다나 이제 빅테크들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국내 빅테크 업체들의 AI 관련 발표도 조금 우려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인데 올해 사실 카카오 엔터와 SM이 조금 협업을 좀 해서 이 SM IP를 좀 활용해서 해외 사업 확장을 계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통합법인으로 이제 영국 보이그룹이 하반기 데뷔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 여러 글로벌 현지 IP들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속으로 위법 행위가 좀 인정이 되면 사업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 안 그래도 좀 IPO를 위해서 이제 SM 공개 매수도 추진을 했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조금 안 좋게 진행이 되면서 해외 사업 차질 우려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서 IPO도 시점이 조금 딜레이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상당히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아침에는 한 11%까지 급등을 하다가 종가로는 마이너스 4% 근처로 끝났는데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27% 지분을 보유한 1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이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이 카카오에 대한 이제 거버넌스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거버넌스 우려가 좀 심한 카카오에서 조금 더 다른 대주주로 좀 옮겨갈 매각 기대감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사실상 이제 매각이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 구속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일단 벌금형이 확정이 되려면 소송이 끝나야겠죠. 그래서 1심 결과가 최소한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절차상 이제 카카오의 이렇게 반대는 행정처분 보류인가요? 이런 신청들을 하면은 또 기간이 또 딜레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해서 거의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매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게 카카오뱅크한테 긍정적일까 싶기도 한데요. 카카오가 만약에 대주주에서 물러나면 이제 카카오보다 한 주 적게 보유한 2대주주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될 텐데 이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이제 은행을 소유한 거라서 기존의 카카오 대비해서는 각종 금융 관련 규제가 조금 강화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떨어졌지만 게임즈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위메이드가 오늘 4%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P2E 게임 관련주도 좀 분류가 됐었는데 장영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위메이드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이제 대주주나 이제 주요 주주들의 내부자의 지분 매도는 상당한 악재로 좀 반영을 하는데요. 7월 17일과 18일에 보유 지분 한 1% 정도 있었는데 요거를 전량 매도 공시를 했고요. 금액은 한 155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CEO였는데 CEO에서 좀 물러나면서 그 전까지는 조금 기존 게임과 이제 코인 관련 사업을 결합한 P2E 관련된 사업에 좀 열중을 했어서 21년도에는 사실 10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그전 대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좀 치솟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다시 좀 주가가 원점으로 흘러내렸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할 만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P2E 사업을 좀 이끌었던 장본인인 이 장영국 부회장이 이제 지분을 매도해서 신사업 기대감도 조금 축소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반도체 이슈인데요. 반도체는 요즘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잘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계속 이제 중국에서 그리고 또 대만 중국 언론에서 계속 HBM3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소식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오늘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 삼성전자 HBM3가 엔비디아 통과했다라고 보도를 좀 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사실 다른 이제 이름 없는 매체들과는 달리 조금 신빙성 있는 이런 업체로 좀 볼 수가 있는데 HBM3E는 아니고요. HBM3가 통과됐다라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요거를 HBM3E가 통과됐다고 좀 잘못 이렇게 전해진 이런 한국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HBM3가 좀 맞는 걸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HBM3는 그래도 디지타임즈에서 보도가 났으니 통과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HBM3이기 때문에 이거 콜테스트도 통과되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본도 증설을 위한 공장 용지를 취득했다라는 공시를 오늘 추가로 냈습니다. 원풍물산이라는 업체로부터 293억 규모의 인천에 있는 공장 용지를 취득을 했다라고 공시를 냈는데 계속 시황과 상관없이 자사주 매입도 어제 공시를 했듯이 오늘 뭐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호재들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된 상황이라서 오늘 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의 상대 강세 정도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과거에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갔을 때에는 이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됐다라는 뭐 추측성 보도만으로도 삼성전자의 엄청난 급등을 일으키곤 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많이 투심이 좀 악화된 상황이라서 HBM3의 통과 소식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HBM3E를 통과해도 시장이 과연 얼마나 반영을 해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좀 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투심이 악화된 이유는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되는 소식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 그 과거에 21년도의 리포트를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의 좋지 않은 기억이 다시 좀 재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외사에서는 이 피크아웃 우려가 또다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7월 21일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 정점에 다가섰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비중 축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AI 패러다임과 뭐 쇼티지의 시장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반도체의 시클리컬이라는 성격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시장의 기대와 낙관주의가 만연해지는 전형적인 반도체 회복의 후기 사이클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평소 대비 좀 높아진다라고 해서 최근에 조금 투심이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 컨센서스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현재 지금 화살표로 위아 히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매출 증가율이 꺾이기 바로 이전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 같다라고 경고의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25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좀 피크아웃이 예상이 되고 그 1분기 수치는 올해 3분기 수치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아니면 뭐 1분기 그 사이에 피크아웃이 전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뒤에 단에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25년도 그 이후부터 이렇게 쭉 성장률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은 아직은 전망일 뿐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의 전망인데 그 전망에 대한 가정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AI가 많이 이끌었고 레거시의 수요 회복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만큼 레거시 수요 회복이 앞으로 조금 지연이 될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전망이다. 그 전망을 토대로 볼 때 현재의 시점은 피크아웃을 앞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보면 다음에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요. 최근에 계속 이제 수출 데이터 나왔을 때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를 상당히 좀 이끄는 모습,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사실상 피크에 가까워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21일에 선호 종목 리스트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된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TSMC, 미디어텍, 하이닉스, 도쿄 일렉트론 같은 최근에 좀 AI
관련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업체들을 주요 추천 기업에서 좀 제외를 하면서 아마 이러한 이 외국계사의 좀 우려 섞인 전망이 상당히 좀 과거에는 신빙성이 높았죠. 21년도에도 모두가 앞으로 반도체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주가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여기저기서 했을 때에도 CLSA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를 내면서 좋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해서 서로 다른 완전히 엇갈린 전망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실제로는 모건 스탠리 전망이 맞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가 이제 AI 사이클이 수요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 업체들도 HBM 증설에 좀 뛰어들면서 기존의 레거시 증설에는 조금 참여를 못할 거다. 그래서 공급 제약이 일어나서 레거시도 빠르게 업황이 반등하면서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쭉쭉 치고 나갈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조금 재를 뿌리는 이런 좋지 않은 전망이 최근의 투시 마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HBM3가 뭐 엔비디아 콜 통과했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가 증설을 한다, 한미반도체가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장내 매수를 하고 증여를 한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한국의 증권사들은 반도체를 선호하는 의견이 아직은 다수입니다. 차이점을 좀 봐야겠죠. 가장 큰 이제 모건 스탠리의 경고와 한국 증권사들의 호전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거시 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이 조금 갈리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피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 것은 AI 수요만 좋고 여전히 레거시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앞으로도 가정을 했을 때 피크아웃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레거시 수요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실적의 증익 사이클이 조금 더 올해 지속이 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훨씬 더 이제 반도체 업체 수익이 좋아질 거고, 내후년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렸던 이제 삼성전자의 25년, 24년, 25년, 26년 영업이익 그 증권사들마다 전망치를 보면은 모두가 25년 대비 26년에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뭐 삼성전자는 거의 뭐 70조 원 넘게 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런 호전망은 당연히 레거시 수요 반등을 전제로 깔고 있는 추정치임이 분명하고요.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거시 수요 반등이 미미할 거다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레거시에 대한 이 업황 회복 전망이 이 서로 다른 전망을 좀 가르는 변수인 것 같고, 이번에도 과연 이 2021년에 윈터 이즈 커밍이 재현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레거시 수요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이 피크아웃을 반영해서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앞으로,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이런 전망을 반영을 해서 무조건 앞으로 이제 급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레거시 수요의 반등 여부를 지속 확인을 하면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레거시의 업황 회복이 포착이 된다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조금 상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주들이든 뭐 레거시 관련주들이든 다 같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업황이 조금 회복할 때 훨씬 더 탄력성 있게 회복할 이 AI 관련주들로 포트폴리오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1년도에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에 좀 다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21일에 나왔던 이번에 모건 스탠리의 또 다른 리포트에도 좀 걱정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번 레거시 수요 반등이 과연 있을지 이 하반기에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죽는다면 이제 지수가 높이 갈 수 없겠죠. 네, 그러면 하반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